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같은 속도로 흐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이미 지나간 일을 오래 붙잡으며 앞으로 닥칠 일을 걱정하느라 하루를 보냅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흔적뿐 아니라 마음이 견뎌온 무게까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안은 줄지 않고 경험은 쌓였지만 평온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실패를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있었고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했고 젊은 날 품었던 꿈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표정에는 이상하리만큼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세월이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모든 상처를 저절로 치유해 준 것일까요?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본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끊임없이 욕망하고 욕망이 채워지면 잠시 만족하다가 곧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삶은 만족보다 갈망이 많고 행복보다 불안이 많으며 평온보다 결핍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그의 말을 들으면 다소 냉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덜 괴로울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편안한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숙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욕심도 줄어들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늙게 만들 뿐 반드시 지혜롭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더욱 집착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비로소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이는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또 다른 이는 아직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가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대부분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끝없이 피어나는 욕망과 비교, 인정받고 싶은 갈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 더 높이 올라야 한다는 조급함,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은 젊은 시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끝내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같은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긴 세월 속에서 아주 소중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는 삶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처음에는 체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자유였음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따라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편안해지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답은 특별한 성공이나 재산, 혹은 운 좋은 삶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마음의 태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노년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늙어가는 법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언제나 앞으로를 바라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기다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언제나 그림자를 함께 데리고 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고 희망이 많을수록 좌절도 깊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지는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생명의 충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더 나은 직장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더 오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이루면 곧 또 다른 하나를 원하게 됩니다. 마치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는 것처럼 욕망은 결코 마지막 봉우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잠시 만족하는 순간이 찾아와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은 곧 새로운 결핍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욕망하는 동안에는 결핍으로 괴롭고 욕망이 이루어지면 무료함에 시달린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면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대학에 가면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직장을 얻고 나면 더 높은 연봉을 꿈꾸었고 연봉이 오르면 더 큰 집을 원했습니다. 집을 마련하면 안정될 줄 알았지만 이번에는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고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미래가 불안해졌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늘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달립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도 현재를 누리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인간을 가장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습관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관찰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 더 많은 것을 얻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기대와 현실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커집니다. 이 말은 꿈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끊임없이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것조차 평온하게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노력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조금씩 다른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난다는 것,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인생에는 설명되지 않는 우연과 불행이 있다는 것. 처음에는 이런 사실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절망을 오래 붙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싸우는 대신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원망하기보다 우산을 준비하고 계절이 바뀌면 나무가 잎을 떨구듯 삶에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받아들임은 체념과 다릅니다. 체념은 마음을 닫는 일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뒤 그 안에서 살아갈 길을 찾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분노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본래 모습을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거센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은 금세 지치지만 물살의 방향을 이해한 사람은 같은 강에서도 훨씬 멀리 나아갑니다. 인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해지는 사람은 세상이 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인생의 끝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다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얻지 못한 것보다 지금 손에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세상을 낙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의 본 모습을 이해할 때 비로소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편안한 사람은 현실이 완벽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은 현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에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편안해진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손에 넣는 과정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상실, 후회와 기다림을 지나며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의 마음에는 젊은 날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조용한 평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느끼다가도 누군가를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부족해집니다. 내 삶은 평범했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순간 초라해지고 내 노력은 충분했는데
누군가의 성취를 마주하는 순간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교는 그렇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으로 시작됩니다. 친구의 성공을 보며 나도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길 때 가장 쉽게 불행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보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원하게 된 것일까요?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높은 직함, 더 화려한 삶. 물론 이런 것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진심에서 비롯된 욕망인지 아니면 타인의 부러움을 얻기 위한 욕망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할수록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셋째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는 이 셋 가운데 가장 가치가 낮은 것이 마지막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반대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격보다 평판을 걱정합니다. 마음의 평화보다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진정한 만족보다 남들의 부러움을 얻으려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됩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판하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좋아요가 많으면 행복하고 반응이 없으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마음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준 삶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각은 결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비교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많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편안해지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비교에는 끝이 없다는 것.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실은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깐의 우월감, 혹은 오래 남는 열등감. 그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요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저 나무보다 높은 산만 바라봤네. 그런데 이제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았지. 젊은이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보다 삶이 먼저 가르쳐 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사람은 특별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시선을 조금 바꾼 사람입니다. 남의 정원을 부러워하기보다 자기 앞마당에 핀 작은 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남보다 앞서가는 것보다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비교가 아니라 성장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평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한 사람은 점차 외부의 소음에서 멀어집니다. 그는 세상의 박수보다 자신의 양심을 더 믿습니다. 세상의 유행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편안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경 써야 할 것과 흘려보내야 할 것을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별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없이 상처받고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시간을 지나며 비로소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편안한 사람은 세상을 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경쟁에서 이기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이 머무를 자리를 지키는 데 힘을 씁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자유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흔들지 못하게 되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이는 숫자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도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넓은 집이 생기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비로소 삶이 완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씁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주문처럼 반복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쉽게 속는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이 많아집니다. 집이 커질수록 관리해야 할 것도 늘어납니다. 재산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지키려는 걱정도 커집니다. 명예가 높아질수록 작은 비난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은 소유를 늘릴수록 자유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지만 때로는 그 소유가 새로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불이 타오르는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장작을 넣으면 불은 잠시 커집니다. 하지만 불은 이제 충분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장작을 요구합니다. 욕망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마음은 곧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삶 자체를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햇살보다 내일의 성공을 더 기다리고 곁에 있는 사람보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을 더 기대하며 이미 누리고 있는 평온보다 아직 갖지 못한 것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욕심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는 성장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을 더 얻느냐보다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편안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비교적 일찍 깨닫습니다. 그들은 욕망이 사라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욕망이 자신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것은 추구하지만 끝없는 갈망에는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려도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값비싼 시계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내 원하는 시계를 손에 넣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기쁨이 컸습니다. 시간을 볼 때마다 만족스러웠고 사람들의 시선도 은근히 의식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 시계는 손목 위에 익숙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금집이 생기면 어쩌지? 도난당하면 어떻게 하지? 결국 그 시계는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 마음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소유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소유는 종종 새로운 두려움을 함께 데려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보다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선택을 합니다. 그는 잃을 것이 적기에 두려움도 적습니다. 누군가는 그 삶을 소박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특별한 것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줄여가는 과정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찾아 밖으로 향합니다. 새로운 물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성취, 새로운 자극. 그러나 정작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생각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걱정해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결국 삶은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은 더 가난해지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한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삶을 비워갑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의미 없는 경쟁을 멈추며 이미 끝난 일에 대한 후회를 오래 붙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괴롭히는 욕심이 무엇인지 스스로 들여다봅니다.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가? 이 욕망은 내 삶을 넓혀주는가? 아니면 더 좁게 만드는가? 이 질문을 자주 던지는 사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 처음에는 허전함을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며 가벼운 걸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가치를 소유의 크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부족한 사람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만족을 아는 사람은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통장이나 집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욕망을 다루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젊음도, 건강도, 힘도 언젠가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 사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조금씩 줄여온 사람은 잃어감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삶의 중심을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편안한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놓아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자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막상 혼자가 되면 견디기 어려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소음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대화를 이어가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확인하며 침묵이 찾아올 틈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조용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 혼자가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이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마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바쁜 하루가 끝나고 모든 소음이 사라졌을 때 마음 속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후회했던 일, 상처받았던 기억, 끝내 이루지 못한 꿈, 애써 외면했던 불안. 우리는 그것들을 마주하기 싫어서 다시 바빠집니다.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새로운 자극을 찾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시간이라고. 그는 고독을 특별히 사랑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기에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혼자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행복이 언제나 타인의 존재에만 기대고 있다면 그 행복은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마음이 편안하고 누군가 인정해 주어야만 자신의 가치가 느껴지고 누군가 연락하지 않으면 하루가 무너진다면 삶의 중심은 이미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중심은 늘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사람들은 혼자를 외로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봅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고 천천히 산책을 하고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마음속 생각을 서두르지 않고 지켜봅니다. 이런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런 고요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누구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편안해지는 사람들은 조금씩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빈 시간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고 아무 약속이 없는 하루를 허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세상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현자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불안이 사라질까요? 현자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연못으로 제자를 데려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수면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견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연못을 들여다보아라.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수면은 천천히 잔잔해졌습니다. 그제야 연못 바닥의 돌과 헤엄치는 물고기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견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네. 늘 소음으로 흔들리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지. 고독은 바로 그 바람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잔잔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두려움도, 욕심도, 상처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있는 그대로 바라본 감정은 조금씩 우리를 놓아줍니다.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더 커졌던 불안도 조용히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전만큼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평화롭게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명예나 성공으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을 피해야 할 결핍이 아니라 성숙한 정신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공간으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고독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고독은 감옥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고독은 쉼터가 됩니다. 차이는 혼자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혼자인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한 사람은 사람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는 진심으로 함께하고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자신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그의 행복을 더해줄 수는 있어도 관계의 변화가 그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평온은 세상이 조용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조용해질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부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젊음도 가져가고 넘치던 체력도 가져갑니다. 밤을 새워도 버티던 몸은 어느새 작은 피로에도 쉬어가자고 말합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걸음은 예전보다 조금 느려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잃어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시선을 제안합니다. 세월은 무언가를 빼앗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도 함께 가져가는 시간이라고. 이 말을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 붙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회도 놓치면 안 되고 사람도 놓치면 안 되며 명예도 사랑도 성공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은 조금씩 다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붙잡는다고 모두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억지로 지킨다고 영원히 머물러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세월은 우리에게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는 가장 엄격한 스승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 그것이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표정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고 작은 비판 하나에도 자신의 가치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그렇게 중요한가? 놀랍게도 대부분의 일은 기억조차 희미해져 있습니다. 그토록 괴롭던 일도, 그토록 억울했던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안개처럼 옅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순간에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현재의 감정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분노가 찾아오면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슬픔이 밀려오면 다시는 웃지 못할 것 같으며 욕망이 생기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감정도 계절과 같습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결국 봄을 막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거센 비도 언젠가는 그칩니다. 편안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경험으로 압니다. 그래서 감정이 밀려올 때도 그것과 싸우기보다 조용히 지나가기를 기다릴 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믿기보다 분노가 지나간 뒤에 자신을 더 믿습니다. 슬픔을 부정하지 않지만 슬픔 속에 영원히 머물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준 가장 큰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사람들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는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싫어하면 괴로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 질문을 붙잡고 며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바꾸려는 것은 바람의 방향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다하고 그 이후는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 가운데 상당수가 타인의 생각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평온은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설득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또 하나 희미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앞을 바라봅니다. 누구보다 빨라야 하고 누구보다 뛰어나야 하며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긴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인생은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이겨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 사람을 앞서면 또 다른 사람이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그래서 편안한 사람들은 경쟁보다 자신의 속도를 선택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자신을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오늘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밖에서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지혜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환상을 하나씩 버리는 과정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 믿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항상 인정받아야 행복하다는 믿음, 항상 이겨야 가치 있다는 믿음, 항상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하나둘 사라질수록 마음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는 조급함 대신 여유가, 불안 대신 평온이, 집착 대신 자유가 머물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한 사람은 특별한 비법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삶이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덜어주는 과정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는 화려함은 없어도 깊이가 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아도 무게가 있습니다. 웃음은 크지 않아도 오래 남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같은 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상처만 모으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모읍니다. 그 차이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끝내 붙잡지 않기로 했는가에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후반부는 더 많이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만 남기기 위해 조용히 비워가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 기대를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 앞에서도 담담함을 잃지 않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지만 평온은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평온은 세월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운 사람이 얻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실패를 경험한 뒤 자신을 평생 실패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실패를 삶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걸어갑니다. 한 사람은 비난 한마디를 오래 마음에 새깁니다.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필요한 것은 배우되 나머지는 조용히 흘려보냅니다. 현실은 비슷하지만
마음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이 차이가 평온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또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는 대신 오늘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일까를 묻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에 곧바로 흔들리는 대신 이 말이 정말 내 가치를 결정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는 대신 아직 내 곁에 남아있는 것을 조용히 헤아리는 일입니다. 이런 작은 태도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한 해가 되듯 마음을 다루는 작은 습관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에게 다른 사실을 가르칩니다. 강한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평온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슬픔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안이 사라진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슬픔이 찾아와도 그것과 함께 앉아 있을 줄 알고 불안이 밀려와도 그것을 인생 전체로 확대하지 않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의 모습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끝없는 낙관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으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현실 속에서 마음이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지 않도록 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평온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비교 대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 욕심 대신 만족을 선택하는 것, 집착 대신 내려놓음을 선택하는 것, 소음 대신 고요를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은 하루아침에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일에 미소를 짓고, 예전 같으면 잠 못 이루었을 걱정을 금세 내려놓으며, 예전 같으면 끝까지 붙잡았을 일을 조용히 보내줄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이를 먹은 것이 아니라 조금은 성숙해졌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화려한 감정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잠깐의 환희보다 오래 지속되는 평온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인생은 끝없이 무언가를 더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를 배우는 긴 여정입니다. 욕망을 조금 덜어내고, 비교를 조금 덜어내고, 분노를 조금 덜어내고, 두려움을 조금 덜어낼 때 우리의 마음에는 그만큼 평온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세월이 저절로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불필요한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은 사람만이 조용히 받아 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 배움이 계속되는 한 세월은 우리를 늙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자유롭고 조금씩 더 평온한 사람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편안한 사람을 보면 그가 특별히 운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실패도 없었고 상처도 적었으며 남들보다 순탄한 길을 걸어왔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삶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정말 편안한 사람은 고통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지나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배운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완벽해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벽하지 않은 삶 속에서도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교를 멈출 때 자유가 시작되고, 욕망을 다스릴 때 평온이 찾아오며, 고독과 친구가 될 때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불필요한 집착이 하나둘 사라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삶의 무게보다 삶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편안해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과 끝없는 화해를 이루어 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세상은 변함없이 바쁘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단 몇 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온은 먼 미래에 도착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하나를 알아차리는 데서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